3시에 여러분과 1시간을 같이 하게 된 김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셨나요? 네. 근데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열이가 너무 가득하셔가지고 금방 다 앉으셔서 깜짝 놀랐네. 난 맨날 늦게 왔었거든요. 김선미 미안하네. 어린이한테 다 왔어요. 혹시 지금부터 제가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보통 코인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추세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추세를 볼 때 알트코인의 추세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의 추세를 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추세를 왜 보는지 혹시 아시는 분? 왜 비트코인의 추세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나는 정확하게 안다. 그냥 보라고 하니까 본다. 네, 보라고 하니까 본다. 한 분 계셨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 유튜버를 찾아보다가 이분이 아주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잘 이해하셔도 우리가 숏에 잘 안 물리거든요.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이 쭉쭉 떨어지고 있죠? 네, 맞아요. 일론 머스크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물론 알트코인 가격도 요금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 알트코인으로 영향을 받아 단가가 떨어지는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받는지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죠.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어서 저희를 구원해주세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중적인 지표는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혹시 케이씨,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알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때 자주 언급되는 걸 봤는데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어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잘 이용한다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는 방법은 영상 후반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친구. 와, 벌써 궁금했죠. 그러네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왜 알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비트코인은 코인의 상징이자 모든 알트코인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돈으로 치면 미국의 달러 같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죠. 국내의 경우 원화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어 영향력이 조금 덜 받을 수 있지만 해외의 많은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을 통해 전환되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가격 점유율 시가총액 등 여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역시 예상은 했지만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너무 지대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점유율이 50에서 60% 이상 되는 상황을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이 되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것은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올라가거나 비트코인의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오, 맞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을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물론 알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즉, 리스크가 크지만 상승폭이 큰 알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높아지고 알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알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져 알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죠. 요약을 해보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알트코인은 대부분 하락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알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가격이 대체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약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짠!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아,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다니 투자 100점 100승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보고 자,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투자 100점 100승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그럼요. 아니,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오르니까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된대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 행보를 하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 한 번만 제가 다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코인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갑자기 영등포에 사는 사람들이 김천으로 가지 않죠. 영등포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영등포에서 쭉 살다가 어쩌다 김천으로 가요. 근데 지금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볼륨이 24시간 안에 요 정도 우리 거기에 요 정도로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고야 프로그램에. 근데 요 정도인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을 58%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더리움이 13%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알트를 12%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서 도미넌스라는 건 뭐냐면 점유율을 말해요. 58%의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58%를 이 도미넌스가 점유율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늘어난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늘어난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알트코인은 떨어진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58%가 됐어요. 원래 55%, 50%였다가 58%로 늘어났어. 그럼 알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알트코인에게 그러니까 롱 투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제가 위에다 설명해놨어요.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행보 유지하고 비트 가격 상승 후 행보에 들어서면 비트 점유율이 행보를 하고, 점유율이 그냥 그래요. 거기서 거기에요. 계속 58%를 유지를 하고 있어.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했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알트코인이 어떻게 된대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늘어나면은 알트코인 가격은 떨어져요. 비트코인 그 점유율이 거의 거기서 거기야.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거기서 행보를 해. 56%였는데 58%가 돼서 다 거기서 거기고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알트를 보면 가격이 상승한대요. 우리 브리핑에서 보시면은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죠. 9%님이나 5%님이 비트코인이 행보를 하면 알트코인들이 펌핑을 해요. 이 얘기 많이 기억나세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면, 먼저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하나씩 조금씩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씩 펌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6.4가 막 나오죠. 6.4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고 하잖아, 얘가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 도미넌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알트코인들이 펌핑을 하니까 이제는 많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튀는 애들은 100%, 15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100% 정도 올라왔으니까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숏을 걸면 거기서 겁나 물리죠. 요 근래에 우리는 뭐 고약 프리미엄 차트를 봐가지고 많이들 수익을 냈지만 터보도 그랬고 JC도 그랬고 그 AP도 그랬고 그리고 알파도 그랬고 엄청 많잖아요. 걔네들이 70% 80% 올라간 게 아니라 100% 200%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 10% 이상 올라가면은 하루 정도 있다 떨어지고 20% 이상 올라가면은 이틀 정도 있다 떨어지고 3일 정도 올라가면 72시간 정도 올라가면 3일 정도 있다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행보를 하고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행보를 하면 얘네들의 질주가 어디까지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숏을 걸지 말라고 제가 이거를 준비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물려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잖아요. 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기 함부로 알트코인 숏을 하지 말 것. 청산당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가 시드가 엄청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올라서 행보를 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치고 올라갈 때 끝까지 한번 바라보세요. 근데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죠. 그때 당시에 올라가는 애 계속 뭐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롱 같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자신 있고 용기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얼만큼 올라왔으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시그널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시그널이 L2에 L이고 L3에 L인데 그 알트가 계속 근데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숏을 걸 거잖아요. 그럼 보고 있다가 S2에 S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죠. 물론 윤민호 대표님처럼 70% 80% 먹을 수는 없죠. 근데 S2에 S가 떴을 때 들어가면 잠깐이라도 10% 20%는 금방 먹고 나오거든요. 저도 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잠깐 AP를 들어갔다가 S2에 S가 떴어요. 시그널 공유를 해서 그걸 보고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10% 정도 수익이 나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그 고야 차트가 알려주는 시그널을 그대로 이용해서 할 때 수익이 나는 거지 우리가 고수가 아닌 이상 고점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행보이고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알트코인도 상승하니까 제발 숏은 그때 그만. 그리고 여기 보면 봐봐요. 이게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도미넌스가 하락한대. 비트 점유율이 하락한대.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상승한대요. 도미넌스가 상승해야 상승한다 그랬는데 왜 도미넌스가 하락하는데 비트코인 상승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도미넌스가 비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40% 30% 줄어들면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다 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2억이 됐어. 그러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되면은 안전한 비트코인이 2억이 됐어. 근데 행보를 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줄어들지만 가격은 행보를 해. 그러면 알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승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불장을 경험할 때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야지만 불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이 안전한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코인을 하는 우리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단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그럼 안전한 자산이 가격을 우뚝 올라가서 유지해주면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죠. 근데 여기 봐봐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50에서 60이면 안전한 투자래요. 지금 이게 안전한 투자인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알트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안정한 투자가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불안하잖아.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잖아. 그래서 불장이 와요. 왔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장이 와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장이 왔다가 어느 날 금방 뚝 가격이 싹 없어지는 경험들이 사람들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불장이 먼저 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전한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시 알트를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옮기게 되죠. 그럼 다시 안전한 시장이 되면서 점점 가격들이나 시장들이 다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잘 이해를 하면 불장이라든지 불장이 아닌 시장이라든지 되게 잘 이용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했어요. 자, 다음에는 뭐를 준비했냐면 제가 이걸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침 시간에 유민호 대표님이 다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그만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웠고요. 그런데다가 막 유민호 대표님이 막 저를 막 띄워줬잖아요. 난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언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바진 5고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고야라인에서는 이제는 꿈에서도 잠꼬대도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시바진 5고가 고야라인에서 무조건 1% 수익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 안 맞고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야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잖아요. 사실 처음에 초보 때는 그러다가 점점 내가 투자를 해가면서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처음 오시거나 병아리 반 그래도 몇 분 계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자, 고야라인 시바진 5고는 목적이 고야라인에서 1% 수익을 내는 거랑 손절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빠르게 손절을 해서 수익을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 시그널을 연습하는 거예요. L2가 나오면 롱을 걸었다가 S2가 나오면 다시 숏을 걸었다가 요 변동 시그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아니라 수익 내는 것만 생각하시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불신만 생겨요. 불만만 생기고. 우리가 고야 라인에서는 여기 보세요. L3 떴다가 S2 떴다가 L2 떴다가 S2 떴다가 아주 난리야. 이 난리를 내가 얼마나 빠르게 적절하게 이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끝까지 수익을 보고 싶다면은 여기 써있죠? 이거 뭐라고 써있냐면 보이세요? 네. 양치기 소년을 끝까지 믿자. 하다가 여기 가다가 진짜 이러면서 계속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했어. 9번 했는데 9번이 다 틀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왜 여기는 70%의 승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갈 때마다 30%의 마이너스에 걸리지?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내가 하기만 하면 30%의 마이너스에 걸릴까? 아니면 시바진 5고는 90% 이상 수익이라는데 왜 나는 항상 10% 마이너스에 걸리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불만으로 토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다 말아서 그래요. 하다 말아서. 자, 여기서 그래 10번 해서 10% 마이너스 났어. 아니 20% 마이너스 났다고 쳐요. 10번 해서 계속 손절만 했어. 20% 마이너스가 났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진짜가 뜨죠. 진짜가 뜨면 이렇게 막 10개씩 이렇게 길게 행보를 하면 진짜 뜰 때는 몇 프로씩 올라요? 길게 막 3, 4일 동안 올라요. 행보가 길면 그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길어요. 그러면 20% 마이너스 보고 40% 수익 얻으면 되잖아. 그러면 20% 제도 20%는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바진 5고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양치기 소년을 끝까지 믿자예요.
그러니까 하다 도중에 그만두지 마. 제발 좀. 하나도 안 맞다고. 난 재수가 없는 인간인가 보다고. 그러지 마. 제발. 내가 왜 재수가 없어요. 이거 만난 것만 해도 어딘데. 재수 없지 않아요. 우리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만 믿으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시바지 녹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2단계잖아. 2단계. 고야 라인 기울기. 자, 아까 1단계에서 계속 사팔사팔 하면서 손절만 했어. 근데 진짜가 나타났잖아요. 양치기 소녀의 진짜가 나타나서 고야 라인이 기울기가 쫙 형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는 고야 라인에서는 지속적으로 1%씩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고야 라인이 만약에 롱타임에서 우리가 고야 라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고야 라인 맞고 올라가고 고야 라인 맞고 올라가잖아요. 고야 라인 올 때마다 수익을 2%씩 낼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야 라인 기울기를 보고 들어갈 때는 지속적으로 고야 라인에서 1%씩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또 하나, 자, 유민호 대표님이 비행기 착륙합니다. 슝 하고 날아간다 했잖아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착륙이 아니라 날아갈 때 보면, 자, 내가 1%씩 지속적으로 고야 라인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간다. 기울기가 형성되어서 고야 라인이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간다. L2가 S2가 될 때까지 간다. 그러면은 1% 수익이 아니라 10% 20% 수익도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야 라인 기울기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1% 수익 내기, 두 번째는 끝까지 가서 많이 먹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도미너스 설명하면서 그랬죠. 하루에 10% 상승한 코인은 24시간 안에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20% 상승한 코인은 48시간, 30% 상승한 코인은 72시간이에요. 자, 아까 첫 번째 타임에서 조종혁 군한테 윤민호 대표님이 그 시바진 오고 할 때 그 시그널이 몇 시간 지난 걸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시간, 20시간이라고 그랬죠. 10시간, 20시간을 고야 라인을 걸린 애들을 고르라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10시간 동안 계속 올랐다. 10시간 동안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럼 고야 라인에 닿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아이들을 고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 올랐으니까 하루 안에 떨어지진 않아. 그러면 걔는 24시간 동안 롱을 유지할 거야. 그때 1%씩 먹자. 아니면 끝까지 가자. 그 얘기를 여기다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RSI 시그널을 활용하자. 근데 RSI 시그널을 활용할 때부터는 1% 수익이 아니라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고야 라인 기울기가 한 20시간 올라간다면 그것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1%가 아닌 고수익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랩을 해도 하겠어. 그죠? 안 그래요? 자, 여기가 가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는 점점점 팔기 시작해요. 점점점 낮은 가격으로. 많이 팔았으면 이제 올라가죠.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점점점 올라가면 다시 가매수 구간이 오는 거잖아요. 가매수, 가매도, 가매수, 가매도. 이런 기간이 오니까 L2가 여기 떴어요. L2가 뜨고 S가 뜨면 고야 라인으로 내려오죠. 요때 사서 수익을 내고 L이 뜨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요때는 기다리고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이 매번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번 바뀌잖아요. 여러 번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바뀌는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1시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L2가 안 뜨고 S2가 안 뜨면 우리는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1번, 2번만 알면은 1번, 2번만 알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부터 아시면은 자, L2가 떴어. L이 떠. 그러면 더 올라가겠네. 수익을 내고 S가 떠. 고야 라인으로 내려오겠네. 수익을 내고
그렇게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SI 시그널은 L2가 뜨고 여러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수익을 조금 더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SL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SL로. 깜빡이는 시그널이 아니라 SL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잘 이용하셔도 하루에 몇 번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니 며칠 전에 이제 김성욱 대표님이랑 앤디 대표님이 RSI의 비밀을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저 그거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가매수 구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들으셨어요? 얘기 안 해줄까? 나만 알까요? 가매수 구간에 우리가 가매수 구간에 S가 떠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가매수 구간에 S가 뜨지 않고 그냥 지나가. L인 단계에서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S가 뜨는 자리인지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S가 안 뜨고 그냥 지나가면 가매수 구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서 가격을 올린 상태잖아요. S가 안 떴다는 건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서 더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더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때 고야 라인 밑에 있던 이런 아이들이 가매수에 가매수를 더해서 점프해서 올라가서 시그널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때 우리가 RSI를 이용하면 2% 5%가 아니라 10% 20%도 먹을 수 있죠. 가끔 가다가 L2가 떴는데 이만큼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RSI 가매수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시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그거를 계속 집중해서 봤더니 그런 공통점들이나 그런 일들을 발견한 거잖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린 꽁으로 먹으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는 좀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꽁으로 먹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고야 라인 위에서 L은 힘이 강해요. 고야 라인 위에는 상승 구간이잖아요.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애다가 뒤에서 이렇게 콱 밀어버린 거야. 그럼 더 빨리 달려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웅덩이가 패인 곳에 L은 힘 강하다. 빠질 만큼 빠져서 이제 점프하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웅덩이에서는 L이 뜨면 훨씬 더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아니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야 라인 아래에서 S는 힘이 강하다. 당연히 마이너스 구간에서 S를 만나니까 힘이 더 강해서 밑으로 더 많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언덕 위에 있는 힘이 강하다. 언덕 위에 있는 S는 내려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야죠. 안 내려가면 시그널이 바뀌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자, 행보장에서 1% 수익 내기. 1%가 아니라 트렌드선의 위트숏 하트롱은 1% 수익이 아니라 사실 되게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경험을 해보시면. 근데 저 같은 쫄보들은 2, 3% 내가 얼른 나오거든요. 줄 때 먹자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위트숏에서 숏을 걸어가지고 하트롱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런 분들은 5%, 10%, 20%도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분들 나름대로의 계획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아니면 우린 초보자니까 얼른 2, 3% 먹고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상승장이나 하락장은 위트숏 하트롱이 위험해요. 행보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에서 10까지가 행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에서 100까지가 행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에서 1000까지가 행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보의 기준이 내가 아주 초단타로 먹으면 1에서 10까지고 그리고 중타 정도 먹으려면 1에서 100까지고 장타를 먹으려면 1에서 1000까지가 행보겠죠. 그 행보의 그 구간의 크기에 따라서 요것이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는 1%, 2%, 3% 먹으시는 분들은 행보의 구간이 되게 짧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일 때는
위트숏을 걸면 물릴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도미넌스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상승이었다가 행보가 들어서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에가 하늘에 열려서 계속 올라가는데 숏을 칠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트 숏을 할 때는 그 코인이 행보인지 그 코인이 상승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행보장에서 1% 수익이 1% 이상 수익이잖아요. 행보장인지 아닌지를 꼭 기억하시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5번은 3MA 이평선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는 고야 라인 주변으로 이평선을 활용해 진입하여 1% 이상 먹자. 이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던 이평선이 꺾일 때까지 간다. 정배열, 역배열을 이용한다. 이거 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뭐 좀 비슷하지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쭉 있지만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얘는? 2번이랑 되게 비슷하죠. 고야 라인 기울기가 3M의 이평선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번이 기울기가 형성되면 고야 라인 기울기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면 이평선들이 쫙 다 올라가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7이평선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7이평선이 깨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7이평선이 깨진 게 아니라 캔들이 다 이제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이평선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고야 라인에, 우리 고야 차트에서 7시간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캔들이 먼저 가고 그 평균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평선이 가고 캔들이 가는 게 아니야. 이평선이 가고 캔들이 가면 너무 쉽지. 그래서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7개의 시간의 평균 값이 내어지면 거기에 따른 이평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이평선 역배열을 한다면 계속 내려가기만 해야 되고 정배열은 계속 올라가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얘는 7시간, 20시간, 뭐 6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애인데 그 캔들이 이제 그 길로 가기 싫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캔들 가격이 먼저고 이평선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고 이게 깨지는 게 캔들 그 7일선이 깨지는 게 아니라 캔들이 그냥 그 길을 안 가는 거니까 캔들의 가격이 먼저지 이평선이 먼저는 아닌 거는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배열일 때 기울기가 이렇게 쭉 일 때 고야 라인 기울기가 쭉 일어나면 계속 먹고 나올 수 있고, 역배열일 때는 계속 먹고 나올 수 있는데 내려가는 걸 먹고 나올 수 있고, 역배열일 때 롱 하시면은 진짜 고수 아닌 이상은 되게 힘들거든요. 역배열일 때는 우리는 숏으로 먹고 나오자. 이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코어 점수. 혹시 이 6단계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자, 6단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 6단계 노래를 불러주세요. 약속하셨어요?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까 뿅아리 반 빼고는 많이 해본 건데 6단계는 그렇게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면 6단계는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6단계는 1시간 스코어 점수 1시간 점수예요. 1시간 동안의 스코어 점수가 가장 많이 차이 나네. 앞 시간보다 많이 떨어지네. 가장 많이 떨어지네. 가장 많이 오른 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긴 떨어졌어. 스코어 점수가 이거 보이세요? 쭉 빠졌어. 빠졌는데 가격이 덜 따라오네. 같이 쭉 따라오면 그냥 쭉 끝난 거죠.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 그죠? 근데 스코어 차트 이 길이가 먼저 쭉 빠지고 점수가 쭉 나타나고 그 다음에 따라오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그럼 언제 먹을 수 있냐?
자, 요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한두 시간 안에 아니면 3-4시간 안에 오고 이게 스코어 차트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넓게 간 애들이 이렇게 얘가 뚝 떨어지고 얘는 찌끔 떨어지면 얘는 N시간 안에 이틀 안에 아니면 2-3일 안에 그때까지는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스코어 1시간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롱을 먹을지 숏을 먹을지를 결정할 때는 이 점수가 먼저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격이 쬐끔 내려온 거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아니어도 바로 오거나 2시간이나 3시간 같이 붙어 다니는 애는. 근데 이렇게 교차가 돼가지고 따로따로 노는데 요런 현상이 나타난 애들은 N시간 안에 이틀 스코어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XRP거든요. 어제 6시 32분에 제가 지금 어제 찾는데 다 내려가고 없더라고요. 요 차트를 나타낸 애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XRP가 제일 흔한 건 아닌데 되게 많이 좋아하시니까 XRP를 너무 잘 됐다 생각했거든요. 이만큼 쭉 내려오고 가격은 근데 벌써 이만큼 내려왔었어요. 내려와 있는데 그리고 2시간 안에 제가 11시에 다시 찍었어요. 봐봐요. 요렇게 붙어 다니는 애는 2-3시간 아니나 3-4시간 안에 같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죠? 항상 유동성은 있고 우리는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 정답은 없다. 그래서 막 이거 따지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가 2시간 안에 내려간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려가긴커녕 올라가더라 막 이렇게 그럼 머리 아프.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능성이 좀 많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내려왔더니 XRP가 어때요? 여기까지 얘가 다 내려왔죠. 2시간 만에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 봐봐. 여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대해놨으니까 이만큼이지. 이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이만큼 더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0.52 얼마까지 내려갔거든요. 그게 최저점이었어요. 어제 XRP. 그러니까 그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 봐봐요. 얘도 요 꼬리가 이렇게 쫙쫙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 스코어 차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스코어 차트가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같이 다니는 애들은. 그래서 그 꼬리 모양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 고야 도미넌스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잘 체크를 하시면 방향 찾기가 되게 쉬워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를 지금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같은 말 강의할 때 같은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어쨌든 체크하셔야 돼요. 네. 좋아요. 자, 이제 매매일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이제 실수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 팀들이 마이너스가 한 번도 안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매일지를 어찌나 많은 종류의 매매일지를 쓰게 했냐면은 비트코인 방향부터 비트코인 상승, 비트코인 얼마나 떨어졌는지, 고야라인 기울기가 45도 각도인지 몇 도 각도인지 다 체크하게 하고 시그널 다 체크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유민호 대표님한테 보여줬더니 유민호 대표님 이러면 누가 들어가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가 배운 대로 매매일지를 써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을 저는 쫄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옛날에 저희 신랑이 직장 상사 중에 가장 훌륭한 상사가 있고 가장 이상한 상사가 있대요. 그 혹시 똑부똑깨라고 들어보셨어요? 똑똑하고 게으른,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똑부예요.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 똑깨. 그리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멍부,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멍게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만나면 안 되는 상사가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멍부인가 막 이러면서 엄청 왜 그 쓸데없는 그 스코어 차트 한 10몇 개를 다 체크해서 들어가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매일지를 간단하게 줄였어요.
그래서 1단계는 매매일지를 어떻게 쓰시 1단계, 2단계는 고야 라인을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1단계, 2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도미넌스 보고 비트 보고 깜빡이 보고 고야 라인 진입이에요. 뿅아리 분 아까 손 쓰신 분들은 매매일지를 도미넌스 보고 비트 보고 깜빡이 보고 고야 라인 진입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고혜진 대표님이나 윤민호 대표님이 깜빡이 시그널만 보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전 안 되겠어요.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미넌스 보고 비트도 봐줘요. 그럼 이것까지 보고 고야 라인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3단계는 도미넌스 보고 비트 보고 깜빡이 보고 고야 라인 보고 RSI 보고 진입. 3단계는 우리가 RSI 보고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4단계는 도미넌스 보고 비트 보고 깜빡이 보고 고야 라인 보고 RSI 보고 트렌드 보고 진입. 자, 봐요. 1단계를 정말 잘했어. 그럼 2단계도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2단계도 정말 잘하죠. 그러면 3단계, 4단계, 6단계는 자, 도미넌스 보고 비트 보고 깜빡이 보고 고야 라인 보고 RSI 보고 트렌드 보고 3M 보고 스쿼트 차트 보고 진입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엄청 많이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저절로 보여져요. 고야 라인 보고 들어갈 때 우리 처음에 여기 이제 구독해가지고 볼 때 고야 라인 찾다가 끝나지 않았어요?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라 그랬는데 고야 라인 어디서 진입하는지 그게 제일 고민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서 보니까 고야 라인 진입하는 게 2단계, 3단계 떼신 분들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그 분할 매수 하는 게 쉽지 않아졌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 도대체 어디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막 이랬다가 아 이제는 뭐 고야 라인에서 이쯤 들어가지 뭐. 처음에는 막 그 뭐지 1,000원에 들어가요? 1,110원이 들어가요? 이러다가 지금은 대충 그쯤 들어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 오르기만 하면 되고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개씩 추가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단계까지 있다고 하니까 11개가 동시에 쫙 보이겠죠. 그러니까는 유민호 대표님 같은 경우 70% 수익을 한 번에 쫙 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혹시 우리 노래로 한번 외워볼까요? 심심하잖아. 제가 음치인데 이제 왜냐면 뭘 외워야지 생각이 나야지 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는데 뭘 보고 들어가. 3MA가 생각이 안 나는데 3MA를 어떻게 킬 거야. 그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외우면 안 되지만 외울 건 외워야 된다고. 외울 건 외우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3MA 단어 자체도 모르는데 3MA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번 외워봐요. 잠깐만요. 혹시 그 노래 알아요? 시장에 가면? 네. 영광스러운 세계 최초 무식력 SUV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난해 30주년 기념 특별 한정 이 노래.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수박도 있고 딸기도 이 있고 노래 아시죠? 그래서 1단계 손 들어보세요. 1단계, 2단계 들어줘. 아까 많이 들었잖아. 1단계이신 분들은 1단계를 불러주시고요. 2단계이신 분들은 2단계를 불러주시고 3단계는요. 이때부터 3단계는 손은승 대표님 3단계를 불러주시고 4단계는 4단계를 불러주시고 5단계는 5단계를 불러주세요. 5단계 있으세요? 이제부터 손을 한 분씩밖에 안 들어. 와 정말. 6단계
앤디 대표님 6단계래. 6단계 불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부르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면서 불러. 이렇게. 자, 1단계 제가 음치여가지고 1단계 이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연습이 아니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고야에 가면 도미너스 보고 비트를 보고 깜빡이를 보고 고야 라인 지니! 이렇게. 나이스. 3단계 한번 가요. 하나, 둘, 셋, 넷. 고야에 가면 도미너스 보고 비트를 보고 깜빡이를 보고 고야 라인 보고 아랫사이를 보고 지니! 4단계! 하나, 둘, 셋, 넷! 고야에 가면 도미너스 보고 비트를 보고 깜빡이를 보고 고야 라인 보고 아랫사이 보고 줄을 보고 지니! 5단계! 하나, 둘, 셋, 넷! 고야에 가면 도미너스 보고 비트를 보고 깜빡이를 보고 고야 라인 보고 아랫사이 보고 트렌드를 보고 3A 보고 지니 진짜 잘해, 진짜. 이제 얘만 남았어, 얘만 남았으니까 크게 불러주세요. 다 이거를 많이 움직여주세요. 안 그래도 우리 여기 운동도 안 하는데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고야에 가면 도미너스 보고 비트를 보고 깜빡이를 보고 고야 라인 보고 아랫사이 보고 트렌드 보고 3A를 보고 스쿼트 보고 지니!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외워지잖아요. 외워지면 들어가서 찾아서 볼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잠이 다 깨졌어요. 잠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씩 자기 수준에 맞는 단계별로 노래를 해가지고 고약 프리미엄 차트 열어서 계속 체크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틈에 6단계까지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팔을 움직이시면서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2시부터 고혜진 아연님이 이제 실시간 실시간 채팅 차트 설명해 주시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 15분만 쉴게요. 감사합니다.